무릎이 아파서 계단만 보면 겁이 나요. 병원에선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약만 계속 먹어도 되는지 언제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돼요. 통증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절 통증 계속 참으시나요? 통증을 빨리 줄이는 방법, 수술이 필요한 정확한 시기,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까지 지금부터 관절이 편해지는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쑤시고 저릿한 통증 빨리 줄이는 방법 어디 없을까 늘 고민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당장 도움이 되는 노년층 관절 통증을 빨리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정보만 쏙쏙 모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핵심 열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병원에 가기 전에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급한 불 끄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죠? 언제 따뜻하게 해야 하고 언제 차갑게 해야 하는지 이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플 때는 염증이 활발한 상태니까 얼른 냉찜질로 열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마치 화재 진압하듯이 말이죠. 냉찜질은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1회에 15분 정도 찜질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쑤시고 뻐근하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할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친 근육이 풀어져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통증이 없는 만성적인 통증에 사용하며 1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2-3번 꾸준히 해보세요. 당장 뻐근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일상생활 속 잘못된 자세 때문에 관절이 계속 망가진다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자세 중에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그리고 양반다리 자세는 관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하셔야 해요. 좌식 생활은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려면 입식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화장실도 좌변식을 사용하시는 게 관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실 때도 서서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고 무리하게 몸을 뻗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이는 대신 무릎을 굽혀서 드는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세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3번째 열쇠는 통증 완화, 마사지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핵심은 무릎 주변 근육과 슬개골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관절염 환자는 통증으로 인해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뭉치기 쉬운데 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주위 근육을 돌리듯이 풀어주고 슬개골을 상하 좌우로 꾹꾹 눌러주세요.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면 더 효과적이며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전이나 운동 전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부상 예방은 물론이고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급한 통증은 좀 가라앉히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관절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막는 중요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바로 적정 체중 유지가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은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관절염을 더 빨리 오게 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몸무게가 5kg 줄어들면 통증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체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체중 감량은 가장 확실한 관절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는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있어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바로 적절한 운동이죠.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오히려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관절염은 근력 약화와 통증으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근육 약화와 통증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저강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은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이 적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좋고 평지 걷기도 관절염 환자에게 권장되는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기구 없이 심폐 기능과 근력, 균형감을 모두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만약 걷기가 힘들다면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월 스쿼트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근력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되 운동 전에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이완시키고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무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 30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동 후 1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이 붓는다면 그건 무리했다는 신호이니 다음에는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습도와 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은 날씨에 무척 민감하십니다. 특히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주위의 인대와 근육이 수축해서 통증이 심해지죠. 저기압이 되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져 통증이 악화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덥거나 춥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는 따뜻하게 천을 유지하시고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외출 시 무릎을 덮는 무릎 담요나 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염증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도 관절 통증 완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완화를 돕는 영양 관리와 전문가의 도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어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원료로 NAG와 MSM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MSM은 관절 및 연골 건강과 항산화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NAG는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반복되고 심해질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관절 통증을 방치하고 치료를 미루면 관절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휴식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 움직임이 제한될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속히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혹은 필요한 경우 수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관절 통증을 빨리 줄이는 방법 3가지, 온냉찜질, 바른 자세 마사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체중 관리, 꾸준한 운동, 환경 관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모두 잘 기억하셨나요? 관절염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 같지만 이 손님을 언제까지 참고 모셔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확실하게 내보내야 할지 그 결정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관절염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추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은 되도록 미루고 싶어 하십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수술을 바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더 악화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통증의 정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절 손상이 더욱 진행되어 관절 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전문의들은 언제 수술을 권장할까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 연령인 65세를 전후로 무릎 관절염이 말기 단계인 분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권장되곤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적기는 65세에서 70세 사이로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세 이전이라면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서둘러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양한 비수술 치료 약물,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본인의 관절로 최대한 버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70세가 넘어갈 때까지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60대는 예전과 달라서 65세가 지나도 무릎이 건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주저하지 않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찾아오는 통증 없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1달 정도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지고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거치면 내 몸처럼 느껴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결정하는 정확한 시기는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내 관절이 더 이상 통증을 참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입니다.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불편하고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전문의가 관절염 말기 소견을 내렸을 때, 그때가 바로 수술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아프다고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관절 도우미 식품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하는 천연 소염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연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호두나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를 통해 식물성 오메가3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질환인데 이때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관절 연골을 파괴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관절 세포를 보호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자주 드십시오. 또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을 띠는 과일들, 예를 들어 오렌지, 키위, 딸기, 토마토 등도 비타민C가 풍부하여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특별한 성분 설포라판이 들어있어 관절염 환자에게 더욱 추천됩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 역시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향신료들이 관절염 통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생강과 마늘입니다. 이들은 음식의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진저롤과 알리신 같은 성분 덕분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통증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마늘 역시 염증 유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인해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소 카레를 즐겨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음식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튼튼한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관절염 환자는 골다공증이 동반되기 쉬우므로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에 풍부하며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멸치나 두부,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음식으로는 버섯, 달걀 노른자, 지방이 많은 생선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관절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쌀밥,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 등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생강, 마늘, 강황 같은 천연향신료,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셔서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뼈와 연골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해야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들은 무릎이나 엉덩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의 원칙은 무게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과격하게 뛰는 운동은 관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누워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관절염 환자에게 최고로 꼽히는 수중 운동과 걷기 운동입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나 물속에서 걸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물의 부력을 이용한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어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강화되고 관절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운동은 바로 평지 걷기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관절 주변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 심할 때는 잠시 멈추거나 걷는 시간을 줄여야 하며 평평하고 충격이 덜한 흙길이나 탄성 있는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나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이 안정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 넣고 무릎 뒤쪽으로 수건을 꾹 누르듯이 힘을 주면 허벅지 앞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뿐 아니라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하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바닥에 쭉 펴니다. 바닥에 편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45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집중합니다. 3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 역시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아무리 근육을 강화해도 유연성이 부족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편 채로 발목을 잡으려고 상체를 숙입니다. 무릎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 15초에서 20초간 유지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하는 운동은 관절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후에서 10분간 가볍게 관절을 돌려주거나 제자리 걷기로 몸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절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야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들을 집에서 매일 실천하셔서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관절 통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통증 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